기원전 210년 순행 중이던 진시황이 사구행궁에서 급사하고 진시황의 장남이 아닌 무려 18번째 아들 호해가 진 2세 황제로 즉위합니다. 시황제는 신하들이 자기 묘호나 시호를 정하는 게 불쾌하다며 자신이 황제의 시작이니 시황제라 하고 자기 후계자는 2세, 3세 만세황제로 이어질 것이라 했지만 정작 진나라의 황제 칭호가 2세에서 끝나게 된 점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진 2세의 즉위는 논란이 많은데 사구에서 중거부령 조고와 승상 이사가 시황제의 유조를 위조해 호해를 즉위시키고 그 과정과 대화가 상세히 사기에 기록되었다지만 제 아무리 대역사가 사마천이라 해도 이런 밀담을 어떻게 세밀히 알고 기록했겠으며 본래 진시황이 부소를 후계자로 세우려 했다면 왜 북쪽 변경에 파견 근무를 보냈냐는 반론도 존재하죠. 장자 부소는 모친이 초나라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진나라의 천하통일 뒤 초나라계가 힘을 잃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 부친 시황제와 의견 대립이 심한 데다 시황제가 호해를 가까이에 두고 같이 순행을 한 걸 보면 시황제가 호해를 후계자로 삼았을 가능성도 높아서 사구정변이 후세 사람들이 만든 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지만 그러나 시황제가 부소를 내쳤다면 멀리 유배를 보내버리지 구태여 북쪽 변경 30만 대군을 거느린 장군 몽염에게 보냈겠으며 진시황이 딱히 이전부터 호해를 후계자로 삼는다는 제스처를 남긴 적도 없어서 간신 조고의 모략이란 주장도 신빙성이 있죠. 여튼 부소는 자결하고 몽염도 저항하다 체포된 뒤 구금된 상태에서 호해가 진 2세 황제로 즉위하는데 호해는 아버지 시황제의 과오를 거울 삼기는커녕 오히려 시황제가 주도한 토목공사를 지속시키고 의심가는 형제들을 잔인하게 제거해버리는데 여기에 더해 간신 조고는 황제를 뜻하는 짐이 조짐이란 뜻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신성한 존재란 썰을 풀며 자질구레한 일은 신하들, 즉 조고 자신에게 맡기고 편히 즐기라고 하고 호해는 그 말을 듣고 얼씨구나 하며 정사를 팽개쳐버립니다. 중거부령 조고는 이사와 결탁해 호해를 옹립하고 자신은 낭중령에 오르는데 낭중령은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으로 황제의 신변경호와 대신들 간의 소통을 담당했는데 이 지위를 활용해 대신들과 호해의 소통을 차단하고 부소의 자결을 막은 몽염을 처형해버린 건 물론이고 과거 조고가 죄를 짓자 조고 자신에게 사형을 내렸던 몽씨 형제 일족을 숙청해버리죠. 같이 음모를 꾸몄던 승상 이사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방관해버립니다. 절대 권력자 시황제가 세상을 떠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민중의 고통은 계속되니 결국 임계점에 달한 민심은 진승 5강의 난으로 폭발해버립니다. 진승은 진군 양성현 출신으로 남의 집 농사일을 해주는 머슴살이를 했고 5강 역시 비슷한 처지였는데 둘 다 어양에서 노역할 인부로 차출되었지만 나름 리더십이 있어서 금세 인부들의 우두머리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양으로 가는 길에 대택향에서 폭우가 쏟아지며 일정이 어그러지게 되고 가혹한 진나라법에 따라 늦게 도착하면 모두 목이 날아갈 처지니 결국 그들은 이판사판이라며 거사를 준비합니다. 생선을 사서 배를 갈라 진승왕 대음초란 글귀를 넣어 퍼뜨리고 한밤중에 여우 흉내를 내며 진승이 왕이 된 뒤 초나라를 일으킨다는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며 나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진승은 무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게 되자 인솔하던 진나라 관원들을 제거한 뒤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냐고 외치며 대택향을 근거로 공개하니 기원전 209년 7월의 일입니다. 진승과 5강은 초나라 마지막 명장 항현과 진나라의 태자 부소를 사칭해 세력을 모으니 머지않아 무리가 수만 명에 이르고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어 초나라의 옛독 진영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진승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 나라 이름을 장초로 정하고 아예 사방으로 군대를 보내 진나라 각지를 공격하게 했는데 대충 큰 갈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쪽 조나라엔 무신, 장이, 진열을 보내고 위나라 방면엔 주구를 보냈으며 남양군 무관 방면의 루트는 송유, 삼천군 형양 방면은 오광을 보냈으며 주문의 군대는 형양을 우회해 함곡관을 돌파한 뒤 진나라 수도 함양을 노리게 합니다. 진나라 군대는 여전히 막강했지만 문제는 멀리 북쪽 만리장성 일대에 30만이나 되는 대군이 배치된 상태였고 저 멀리 남쪽 광저우, 광동 일대에도 상당한 규모의 대군이 내려간 상태라
정작 대륙 중심부인 중원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란이 터지자 지방군영 관리들은 지역 유력자나 협객 혹은 건달들보다도 힘을 못 써서 무력하게 털리거나 도망치고 심지어 반란군에 편승해버리기까지 하죠. 그나마 진나라 수도권 관중을 지키는 군사력은 건재했는데, 사실상 이들이 관중을 지키며 수십만에 달하는 주문의 반란군을 막으며 버틴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엔 안 나왔지만 역사학자 리카이위안에 따르면 주문이 희수 일대에서 2달가량 시간을 허비한 것은 희수 서쪽 홍문에 주둔했던 진나라 중위군에게 패해서 희수 일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희수 일대는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 50km 떨어진 병목 구간으로 사실 주문 입장에선 빠르게 돌파해야 했는데, 시간을 2달이나 허비한 건 진나라 수도방위군의 저항과 보급 문제 등이 겹친 게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나라 심장 코앞까지 칼날이 겨눠진 건 정말 쇼킹할 일이었고, 이미 함곡관 동쪽 관동 일대는 통제불능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도 간신조고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어쩌다 정보가 들어가도 진나라 2세 왕제는 반란을 걱정하는 신하들의 충원에 신경질 부리며 심지어 충원하는 신하들을 처단해버리니 신하들은 침묵을 황금처럼 여겼죠. 이러한 진승의 기세를 보며 각지에서도 이에 호응해 산발적인 봉기가 계속 일어났는데, 그들 중에는 바로 항와 유방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으셨다면 더 잘하라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